자, 이번 단어는 지난번에 배웠던 절대왕정의 뒤를 이어서 절대왕정 이후에 절대왕정은 왕의 권력이 굉장히 강했던 시대지만 이 시대는 이제 그 절대적인 왕의 권력에 대해서 시민들이 저항을 하는 시대. 시민혁명과 요 제국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단원에 들어갈 거야. 이 시민혁명은 시민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절대 권력에 저항을 했던 내용이고, 그럼 그 결과 시민들의 권리가 올라가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사회의 토대가 되었어요. 자, 이러한 시민혁명이 최초로 일어난 곳은 영국.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영국혁명에 대해서 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영국은 잉글랜드일까? 그레이트 브리튼일까? 유나이티드 킹덤일까? 아직은 잉글랜드였어. 그러다가 이 영국 혁명을 거치면서 그레이트 브리튼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야. 차이가 뭐야? 차이가 뭐야? 영국은 섬으로 돼 있는 나라잖아요. 이렇게 섬으로 돼 있는 나라잖아요. 여기에서 제일 큰 지역이 잉글랜드고, 잉글랜드 옆에 있는 데가 웨일스, 그리고 요 위에 있는 데가 스코틀랜드, 그리고 요 섬이 아일랜드 섬인데, 이 아일랜드 섬이 나중에 영국으로 독립을 해가지고 지금은 요 아일랜드 북쪽에 있는 북아일랜드만 영국에 포함이 돼. 그래가지고 요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레이트 브리튼이고, 요것만 했을 때는 잉글랜드. 여기까지 합치면 아일랜드나 북아일랜드까지 합치면은 정확하게는 유나이티드 킹덤 오브 그레이트 브리튼 앤 아일랜드인데, 이걸 그냥 줄여가지고 그냥 유나이티드 킹덤 UK라고 부르는 거야 그냥. 플레임이 유나이티드 킹덤 오브 그레이트 브리튼 앤 노스 아일랜드였겠지 그러면? 자, 어쨌든 지금은 우리가 정확하게는 잉글랜드 앤 웨일스가 이 스코틀랜드와 합쳐지는 부분을 볼 거예요. 자, 우선 첫 번째 청교도 혁명. 근데 우리가 이 청교도 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은 우리가 교과서랑 이런 데서 청교도 혁명이라고 배우고 있기는 한데, 사실 그 당시에는 혁명이라고 부르지도 않았고 혁명적인 내용도 그다지 없기는 해. 오히려 이 뒤에 나오는 명예혁명 이전에 생긴 거라서 그냥 나중에 혁명이란 이름이 붙었을 뿐이지, 요거는 사실상 잉글랜드 안에서 있었던 내전이야. 내전. 전쟁. 잉글랜드 내전. 자, 우선 그래도 일단 교과서 혁명이라 나왔으니까 혁명이라고 먼저 보도록 할게요. 혁명의 배경. 자,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영국 제일 마지막으로 누구 배웠었니? 엘리자베스 1세 배웠었죠. 엘리자베스 1세는 뭐 굉장히 좋은 왕이었지만 가장 큰 문제점 뭐가 있었어? 아니, 뭐가 없었어? 그치, 결혼을 안 해서 자식이 없었지. 그러다 보니까 엘리자베스가 죽은 다음에는 새로 왕을 하려면 또 다시 먼 친척에서 찾아야 되는 문제점이 있었어. 찾아왔더니 제일 가까운 왕족 출신 친척이 누가 있었냐? 바로 스코틀랜드의 왕이었던 거야. 이렇게 굉장히 어이없는 이유로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가 하나가 되었어. 자, 그런데 그러한 과정에서 이 혁명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 자, 우선 영국은 유럽 대륙이 아니기 때문에 이 유럽 대륙과는 또 다른 역사의 흐름이 있었는데, 우리가 엘리자베스 전에 배웠던 영국과 관련된 전쟁, 백년 전쟁, 장미 전쟁 기억나요? 네, 백년 전쟁과 장미 전쟁을 통해서 이 영국 내에서는 귀족들이 전쟁에 많이 참여를 했고, 그 결과 귀족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어. 그러면은 땅을 다스리고 있던 귀족이 죽으면은 그 땅에서 농사짓던 사람들 어떻게 될까? 자기가 그 땅을 갖게 되는 거야. 자영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국에서는 장원제가 붕괴가 되면서 일단
자영농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 자영농 중에서 일부 자영농은 많은 땅을 차지하게 돼. 이 많은 땅을 차지하는 사람들 지주라고 부르는데 이 지주들을 영국에서는 뭐라고 불렀냐면은 젠트리라고 했어요. 젠트리. 이 젠트리에서 나온 말, 그렇지? 젠틀맨이 여기서 나온 말이야. 젠틀맨. 젠트리는 신분은 높지 않지만 많은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방에서 중심이 되는 어떻게 모범이 되는 우리나라로 치면 양반 같은 느낌? 그래서 이 젠틀맨 신사 젠틀이라고 하는 신분이 성장을 했고요. 얘네들은 지주들이었고요. 지방에. 그리고 이 지주들은 많은 땅을 가지고 있으면 농사하는 것도 많겠죠. 그럼 이 농사한 걸 어떻게 해야 돼? 갖다 팔아야겠지. 그래서 상업이 발달하면서 이 영국에서는 상공업자, 상공시민층이 성장을 해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젠트리들과 상공시민층은 어떤 종교를 믿었을까? 가톨릭이었을까? 신교였을까? 신교였어. 신교 중에서도 상공업자, 물건 사고 파는 사람들, 그리고 얘네들도 신분은 높지 않았지만 본인의 능력으로 땅을 얻은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그러면 루터파를 믿을까? 칼뱅파를 믿었을까? 얘네들은 칼뱅파를 믿었어. 그리고 영국에 건너온 칼뱅파를 청교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청교도가 돼. 그리고 이 청교도가 영국 내에서 의회를 장악하게 돼. 청교도가 의회에 진출을 하게 되고, 그리고 왕을 비판하기 시작했던 거지. 왕을 비판하기 시작했었어. 유신. 자, 그러다가 엘리자베스 1세 때까지만 해도 이 왕의 권력이 강했으니까 이런 왕이 의회를 어떻게 보면 억누를 수가 있었는데 엘리자베스 1세가 죽고 스코틀랜드에서 왕을 하던 사람이 건너오니까 의회 입장에서는 엘리자베스 1세보다는 스코틀랜드가 좀 만만하지.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왕이었던 사람도 스코틀랜드에서는 내가 거의 그냥 신 같은 존재였어. 근데 잉글랜드에 왔더니 내가 뭐 하려고 하면 의회가 하나하나 태클을 걸어. 기분 나쁘지. 당연히 이 둘은 싸울 수밖에 없었을 거야. 이렇게 스코틀랜드 출신으로 잉글랜드의 왕이 되었던 사람이 제임스라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제임스 1세가 돼요. 자, 그래서 이 혁명이 시작이 되게 되는데 이 제임스 1세의 성이 스튜어트였기 때문에 이 왕조를 스튜어트 왕조라고 한대요. 스튜어트 왕조의 제임스 1세. 자, 이 제임스 1세는 원래는 가톨릭을 믿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 근데 영국으로 건너오면서 이 영국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영국 국교회를 믿어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와가지고 나는 가톨릭인데 영국 국교회 그게 뭔데요? 물어봤더니 왕이 종교의 수장이 되는 거래. 왠지 기분 좋아. 그래서 이 제임스 1세는 가톨릭에서 영국 국교회를 개종을 하고 오히려 영국 국교회를 널리 전파를 했어. 이 이야기를 들은 잉글랜드 내에서 가톨릭을 믿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스코틀랜드 출신의 왕이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우리 다시 잉글랜드가 가톨릭 국가가 되는 게 아닌가라고 기대를 했는데 이게 기대가 산산이 허물어져 버렸잖아. 그래가지고 이 가톨릭을 믿던 사람들은 안 되겠다. 이 우리나라에서 왕이 없어져야지만 이 가톨릭 국가가 가능하겠다라고 해서 어떤 사람이 왕을 암살하려고 했었어. 근데 이 암살 시도가 걸렸거든. 그래서 이 사람은 처형을 당했는데 이 제임스 1세를 암살하려고 했던 이 사람이 굉장히 나중에 유명해져. 심지어 이 사람의 얼굴을 본딴 가면까지 만들어지면서 이 가면이 어떻게 보면 이 반정치 체제의 상징이 돼. 아마 이렇게 생긴 가면 본 적 있을 거야. 이렇게 눈썹 있고
눈이 이렇게 있고 코가 이렇게 있으면 수염이 이렇게 달려 있고 해가지고 이렇게 턱 수염이 나 있는 이렇게 생긴 가면. 잘 그리셨다. 이렇게 생긴 가면 본 적 있을 거야. 어디서 봤니? 어나니머스. 그치, 어나니머스. 또 뭐 V4 벤데타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고요. 또 그 넷플릭스 종이의 집에서 나오지. 네. 자, 그래서 이 가면이 가이 포크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시대에 이 제임스 1세를 암살하려다가 실패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이 가이.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남자를 말할 때 가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서 등장을 했대. 뭐 터프가이 할 때 그 가이 있잖아. 터프가이, 뭐 섹시가이 이런 가이가 여기서 등장을 했대. 어쨌든 이러한 일이었고요. 제임스 1세가 왕권 신수설을 주장을 했어. 하지만 이 제임스 1세는 그래도 정치를 좀 잘했대. 근데 제임스 1세의 아들이었던 찰스 1세. 그래도 제임스는 스코틀랜드에서 왕을 하다가 왔으니까 대충 이러한 그 왕의 까닭이 있는데 이 찰스 1세는 그냥 아빠가 잉글랜드 왕이니까 잉글랜드 왕이 된 거잖아. 그러면서 야, 그럼 나는 왕이니까 나는 스코틀랜드의 왕이기도 하니까 그럼 스코틀랜드까지도 이 무력으로 점령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 그리고 그러면은 무력으로 군사적으로 점령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군대가 있어야겠지, 군대. 그래서 찰스 1세가 이 군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세금을 거두려고 한 거야. 찰스 1세가 세금을. 근데 잉글랜드에서는 세금을 거두려면은 의회를 소집해야 돼. 세금 걷기 위해. 원래는 세금 안 걷는 거예요. 아니요, 특별세금이요, 특별세금. 그러니까 추가로 플러스로 걷는 세금. 꺼놔야겠다. 특별세금. 원래 걷는 세금보다 더 많이 거두려고 했던 거야. 그랬더니 의회에서는 뭐라고 해? 아니, 의회에서는 무슨, 야, 지금 걷는 것도 많이 걷는데 왜 네 맘대로 군대 만든다고 전쟁한답시고 세금을 걷냐? 반대, 결사 반대. 그러면서 그래도 찰스 1세는 이번에 한 번만 하고서 하니까 의회가 그러면은 이 문서에 승인을 한다면 우리는 허락을 해주겠다. 자, 그래서 이때 의회가 권리청원이라고 하는 문서를 제출을 해. 권리청원을 제출. 권리청원에는 의회의 승인 없이 앞으로 의회의 승인 없이는 세금을 거둘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이 사람들의 집을 마음대로 군인들이 이용할 수 없다라는 내용도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찰스 1세는 지금까지 세금을 거둬야 됐기 때문에 이것을 찰스 1세가 승인을 해.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기분이 상한 찰스 1세 어떻게 했을까? 일단 세금을 거둔 다음에 의회를 해산시켜버려. 그리고 10년 넘게 의회를 안 열었어. 근데 나중에 이번에 스코틀랜드에서 반란이 일어난 거야. 이 반란 소집하려면 또 세금이 필요해.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11년 만에 의회를 열었는데 이번에는 이 의회가 네가 세금을 걷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동안 10년 동안 의회 안 열었고 너 그동안 무슨 짓 했고 뭔지 막 찰스 1세를 막 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 찰스 1세는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 의회를 닫으려고 했는데 의회에서는 우리는 더 이상 당신 같은 왕의 폭정을 견딜 수가 없다 해가지고 이 의회의 사람들이 군대를 일으켜서 왕한테 전쟁을 걸었어. 결국 영국 내에서는 이 찰스 1세를 따르는 왕을 따르는 사람들과 의회를 따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전쟁이 발생을 해요. 이 결과 왕당파와 의회파의 내전이 발생을 해. 결과 어떻게 됐을까? 자, 결과 초기에는 이 왕당파가 우세했었는데 여기서 의회파에서 굉장히 엄청난 지도자가 한 명이 등장을 해요.
바로 올리버 크로멜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이 올리버 크로멜이라고 하는 사람은 군대를 어떻게 했냐면은 군대 훈련을 철저하게 이 딱딱딱 틀에 맞춘 군사 훈련을 시켰어. 그래가지고 당시 크로멜의 군대를 신모범군, 그러니까 모범이 되는 군대다라고 했었고요. 크로멜의 무기가 주로 기병이 철로 무장한 기병이기 때문에 철기병이라고 하기도 했대. 어쨌든 훈련이 잘 돼 있는 크로멜의 군대를 중심으로 해서 결국 의회파가 왕당파에게 승리를 해요. 결과 크로멜의 의회파가 승리. 찰스 1세는 다시 도망가다가 잡혔고요. 이 찰스 1세를 잡은 의회에서는 이 왕을 어떻게 했을까? 자, 더 이상 이제 우리나라에 왕은 필요가 없다. 그래서 왕을 죽여버렸어. 왕이 없는 정치 형태를 뭐라고 하니? 공화정이라고 하죠. 그 결과 영국의 공화정이 영국 최초로 왕이 없는 공화정이 수립이 되고, 찰스 1세는 처형을 당해요. 근데 영국에서는 이런 공화정의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공화정을 한다고 해도 사실상 그냥 크로멜이 왕이 된 거랑 마찬가지였어. 크로멜은 본인이 청교도였기 때문에 굉장히 이러한 정치에서 청교도 정신을 강요를 했어. 청교도는 퓨리탄이라고 해가지고 이 가톨릭하고 비교해서 가톨릭이 이런 허례허식을 다 없애고 그냥 순수한 종교적인 정신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인간이 욕심을 부리면 안 되고, 뭐 맛 같은 것도 막 신경 쓰면 안 되고, 그냥 경건한 마음으로. 영국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가 뭐였을까? 사커. 그치, 축구지, 축구. 이 크로멜은 축구를 금지시켜. 축구하면 사람들이 흥분한다. 그리고 사람들의 유흥거리, 뭐 공연, 연극 전부 금지시키고, 우리 크리스트교에서 제일 중요한 휴일이 뭘까? 크리스마스지. 크리스마스는 무슨 날이야, 얘들아? 크리스마스는 산타. 교회 가는 날이야. 크리스마스는 노는 날이 아니라 모든 전 국민이 무조건 교회에 가야 돼. 하루 종일. 그리고 음식 같은 것도 음식에 조미료를 내가지고 사람들에게 자극을 주는 거, 자극 주는 거 안 돼. 그리고 크로멜이 제일 싫어했던 게 뭐였냐면은 토마토였어. 토마토 우선 빨갛잖아. 피 터지는 것 같잖아. 자극적이잖아. 그리고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는 토마토가 사람을 흥분시킨다라고 하는 설이 있었대. 자, 그래가지고 토마토를 금지시켰어. 토마토가 금지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뭣도 없다는 얘기야? 케첩도 없다는 얘기지. 자, 그래가지고 이 영국의 음식이 맛없고 심심한 이유가 막 이때 크로멜이 다 금지를 시켜서 이 뭔가 새롭게 음식 요리나 이런 것들이 발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 이 크로멜의 공화정은 청교도 정신을 강요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쁜 것만은 아니었고, 이 크로멜이 만들어준 법 중에서 항해법이라는 게 있었어. 항해법. 이거는 뭐냐면은 영국과 영국 식민지에 오는 배는 무조건 영국 국적의 배만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였어. 그래서 이 영국의 크로멜은 이 항해법을 통해서 자신의 경쟁 상대였던 어떤 나라를 견제할 수가 있었어. 네덜란드를 견제할 수가 있었어. 이 시대 프랑스는 배 같은 거 만들지 않아. 이 시대의 프랑스는 배 따위는 만들지 않아. 왜냐하면 육군이 유럽 최강이었으니까. 어쨌든 이 항해법을 통해서 이 영국이 자신의 경쟁 상대였던 네덜란드를 견제하면서 이 나중에 영국과 네덜란드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고 결국 영국이 네덜란드로부터 지금의 뉴욕이 되는 뉴 암스테르담을 빼앗게 돼. 자,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당시 사람들은 그래도 크로멜이 잘한 점이 있으니까 하고서 그냥 대충 불만은 많지만 따랐어. 근데
크로멜이 죽을 때 되면서 자기의 자리를 자기 아들한테 넘기려고 한 거야. 잠깐은 버티겠지만 두 번은 안 돼. 결국 크로멜이 죽은 다음에 크로멜의 아들을 쫓아내고 새롭게 찰스 1세의 아들이 프랑스에 도망가 있었거든. 그래서 이 프랑스에 도망가 찰스 1세의 아들을 다시 데리고 와서 왕으로 세웠어. 결국 크로멜이 죽은 다음에 다시 왕이 들어와요. 왕정 복고. 자, 그러면 왕을 싫어했던 청교도들은 어떻게 했을까? 영국에 남아있었을까? 다른 나라로 도망갔을까? 다른 나라로 도망갔어요. 주로 어디로 도망갔을까요? 바로 북아메리카, 미국으로 도망가게 되었던 거지. 그래서 미국 초창기가 바로 이 청교도 애들, 메이플라워호라는 배가 있었는데 그러한 배들이 이 청교도들이 갔던 배였어. 자, 그 다음에 겨우겨우 죽을 뻔하다가 프랑스에 도망가 있다가 겨우겨우 다시 왕이 된 찰스 2세. 그럼 이 사람은 정치를 어떻게 했을까? 네, 의회의 눈치를 보면서 자기 마음대로는 못했을 거야. 자, 그러다가 찰스 2세가 죽은 다음에 찰스 2세의 동생 제임스 2세가 왕이 되는데 이 제임스 2세는 굉장히 가톨릭을 극진히 믿었던 사람이래. 애초에 가톨릭 가문이기도 했고 자기가 죽을 뻔한 걸 도와준 나라 프랑스도 가톨릭 국가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왕이니까 나는 왕이야. 설마 의회 너네들이 왕을 또 죽이겠어? 그래가지고 얘는 가톨릭을 굉장히 강요를 해. 다시 의회에서는 한 번 왕을 죽였으니까 이걸 또 죽이면은 뭔가 좀 이 다른 나라들이 볼 때 좀 약간 부끄러운 행동이야. 자기네들이 세워나가 자기네들이 죽인 거잖아. 자, 그래가지고 이 제임스 2세가 하는 거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조금만 참자. 왜? 제임스 2세는 아들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제임스 2세가 죽으면은 다시 그 다음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저기 다른 나라 네덜란드에 시집간 이 제임스 2세의 딸인데 얘는 개신교였어. 그래가지고 그래 쟤 있을 때만 참으면은 우리는 다시 신교의 나라가 될 수 있다. 참았는데 제임스 2세가 나이 50 넘어서 아들을 낳은 거야. 근데 이 아들한테 어릴 때부터 막 세례명 지어주고 하면서 막 가톨릭 막 성당 열심히 다니라고 하고 막 가톨릭 하니까 이 왕이 죽으면은 또 새로 오는 왕도 새롭게 등장한 이 애도 가톨릭이겠구나. 안 되겠다. 그래서 의회에서 결국에는 이 왕을 좋게 말할 때 너 영국을 떠나라 라고 해서 추방을 시켜. 이 과정에서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고 해서 이것을 영국인들은 굉장히 이러한 명예를 담아서 부르는 말로 명예혁명이라고 해요. 죽은 사람이 없네. 왜냐면은 얘가 추방당해서 갔으니까. 자, 제임스 2세 해명. 제임스 2세의 가톨릭 전제 정치. 네, 그 결과 의회가 제임스 2세를 추방하고 아까 얘기했던 제임스 2세의 딸 메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때 메리가 네덜란드에 시집가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메리랑 이 남편이 윌리엄이야. 이 사람을 데리고 오면서 자, 우리는 지금 왕을 쫓아내고 당신들에게 왕의 자리를 넘기려고 합니다. 대신 우리가 요구하는 이 문서에 사인만 하세요. 이 사인의 내용은 뭐냐면은 앞으로 왕이 무슨 짓을 하든 전부 다 의회의 허락을 맡아야 된다라고 써있는 거야. 너희라면 할래 안 할래? 안 할 것 같아? 이거 사인만 하면 영국 왕이 될 수 있어. 하지. 그래서 이 메리랑 윌리엄은 진짜요? 하면서 사인을 했어. 자, 그래서 메리와 윌리엄이 공동왕의 즉위를 하고 이들은 권리잔전이라는 문서에 승인을 해요. 권리잔전 승인.
권리장전에는 무슨 내용이 있냐? 자, 우리 교과서 133페이지. 네. 경과. 결과 또 할 거 있다가. 과정. 자, 133페이지 밑에 현장 속으로 해서 입헌군주제를 확립한 권리장전 봅시다. 133페이지. 자, 요거는 자, 우리 목소리 들어가고 싶은 사람. 아야. 네, 읽어보세요. 어디 있어요? 133페이지 밑에. 제1조 부당한 의뢰의 동의 없이 법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법을 집행하는 어려울 수 없다. 제4조 부당한 의뢰의 승인 없이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위법이다. 제6조 의뢰의 동의 없이 왕국 내에서 군대를 진퇴지지하는 것은 위법이다. 네, 전부 다 막 법도 할 수 없고 세금도 거둘 수 없고 군대도 유지할 수 없대. 그러니까 왕의 권력을 제한한 거야. 뭐를 통해서? 뭘로 제한했니? 법을 통해서 제한을 했죠. 자, 그래서 이것은 네, 법으로 왕의 권력을 제한했어. 자,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그 전까지는 만약에 내가 시민이야. 내가 시민인데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어. 그러면은 왕이 그 법을 바꿔가지고 자, 우리 세금을 내는 거는 일정 액수를 내는 게 아니라 퍼센트로 거둡시다라고 하면은 내가 100만 원을 벌었으면은 30만 원을 내는데 1000만 원을 벌면 300만 원을 내야 돼. 기분 나쁘잖아. 근데 이런 것을 왕의 권력을 제한을 함으로써 일정 액수로만 걷는다. 그럼 나는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나한테 들어오는 돈이 많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더 자기의 권리를 넓히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결과. 이제 쓸 수 있을까? 결과. 자, 영국에서 시민사회가 성립이 돼요. 자, 그리고 이 명예혁명 과정을 통해서 법이 바뀌는데 영국의 왕은 가톨릭을 믿는 사람은 왕을 할 수 없다라고 법이 바뀌어. 그래가지고 메리랑 윌리엄이 죽은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왕을 찾아야 되는데 그 다음 왕을 누구 할까 하는데 다 가톨릭이야. 그래서 다 잘리고 가톨릭이 아닌 사람 중에서 그나마 왕이 계속 제일 높은 사람이 어느 나라에 있었냐면은 독일에 있었어. 그래서 독일에 있던 게오르그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돼. 게오르그 이렇게 쓰거든요. 게오르그 뭐라고 읽을까 영어로는? 그치, 조지가 되는 거지. 독일인 게오르그가 영국 왕 조지가 되었던 거야. 자, 그런데 이 조지라고 하는 사람은 독일 사람이라고 했잖아. 독일인 게오르그라고 했잖아. 영어를 못해. 그럼 영국 왕 어떻게 해? 야, 어차피 영국 왕은 전부 다 권력 제한됐다며. 그러면은 야, 의회에서 알아서 하세요. 그럼 제가 도장만 찍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영국의 왕은 이제 권력이 그냥 이름뿐인 왕이 되었고 의회에서 모든 것을 하는 체제가 되었어. 자, 이것을 뭐라고 하냐? 입헌 군주제라고 하고요. 입헌군주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실질적인 통치는 누가 해? 국회의원들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 내각이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의원들이 그들의 대표인 내각을 구성하는 체제. 그래서 이것을 의원 내각제라고 해요. 의원 내각제. 그래서 세계 최초의 입헌군주제 국가, 왕도 법을 따라야 되는 국가가 만들어지고 의원들이 내각을 구성하는 의원 내각제 국가가 형성이 되는 거야. 지금까지도 영국은 이 입헌군주제와 의원 내각제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영국 말고 또 어떤 나라? 일본도 똑같은 정치 형태가 되고 있지. 그래서 영국의 왕은 정치를 안 하죠. 자, 지금 영국 왕 누구니? 네, 찰스 몇 세? 3세. 찰스 1세는
아까 여기서 처형당했고 찰스 2세는 왕정복고로 왕이 된 사람이야. 그 후에는 찰스가 쭉 없다가 지금 이번에 왕이 되신 분이 찰스 3세인 거야. 자, 어쨌든 영국에서는 이렇게 시민사회가 성립이 되었고 사람들이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스스로 열심히 노력을 하는 사회가 되었어. 그 결과 과학적인 면에서 급진적인 발전이 일어나게 되고 바로 이 이후에 일어나는 산업혁명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아.